민지는 평생을 고단하게 살았지만 야망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도현과의 인연이 닿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어머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저는 효심이 깊습니다. 말끝마다 울림을 넣어 시어머니 정순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순은 허리 굽은 몸을 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진심을 믿어도 되겠니? 민지는 고개를 3번이나 크게 끄덕였다. 거실의 오래된 벽시계가 댕 울릴 때마다 한 번씩 더 다짐했다. 도연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모처럼 안도와 기쁨을 보았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늘 어머니의 뒷모습을 걱정 속에 바라보곤 했다. 그런 그에게 민지의 약속은 다정한 손난로 같았다. 약혼식 날짜가 잡히자 양가 어른들은 요즘에 보기 드문 착한 아가씨라며 떠들썩했다. 민지는 겉으로는 수줍고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빨랐다. 이 집에 들어가면 안정, 집도 예금도 미래도. 그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다. 정수는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이불을 털고 찌든 냄비를 닦았다. 며느리가 오면 같이 김장도 하고 된장도 띄우고 벽에 걸린 남편의 젊은 사진을 보며 여보, 드디어 우리 아들 가정이 평안해지겠습니다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기도처럼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날 밤 민지는 친구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나 드디어 결혼해. 시어머니도 모신대. 아니, 내가 모신다고 했지. 이모티콘 웃음 뒤에는 암묵적 계산이 길게 드리워졌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진짜 같이 살 수 있어? 민지는 손톱을 매만지며 짧게 답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휴대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곱고 야무졌다. 주말 3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시장에서 정순이 오징어 값을 깎고 시금치 다발을 고르는 동안 민지는 카트를 밀며 다정한 멘트를 흘렸다. 어머님,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도현은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기울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민지는 그 노을을 보며 약속은 때로 계약보다 강력하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또 다른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계약처럼 수정도 가능하지. 밤이 깊자 3사람은 같은 상을 사이에 두고 떡을 나눠 먹었다. 달고 쫀득한 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다. 정수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내 늙은 날에 이렇게 따뜻한 손이 올 줄이야. 민지는 눈을 크게 떠 촉촉함을 연기했다. 순간 벽시계가 또 한 번 울렸다. 약속의 종소리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마지막 확언을 남겼다. 좋아, 일단은 이 약속으로 문을 연다. 그 밤 이후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냈다. 정순 어르신 며느리 복 터졌다더라. 슈퍼 사장은 덤으로 사탕을 쥐어주며 며느리 들어오면 더 자주 오시라고 말했다. 정수는 환하게 웃었고 민지는 계산대를 지나며 가격표를 눈으로 재빨리 훑었다. 생활비 동선, 카드 포인트, 공과금 납부일. 그녀의 머릿속엔 미래의 가계부가 빠르게 열렸다.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도우며 민지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정수는 비 오면 쑤시질하며 허리를 두드렸다. 민지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으나 곧바로 미소를 회수했다. 제가 찜질팩도 사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순의 눈가가 젖었다. 정말 고맙다 얘야.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도연은 민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도연은 말했다. 고맙다. 어머니를 생각해줘서. 민지는 그 말에서 사랑보다 의무의 무게를 들었다. 그러나 입술에서는 달콤한 대답이 흘렀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헤어지는 순간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약속이란 말은 별처럼 반짝였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가족, 사랑, 효심. 이 단어들은 빛나지만 필요하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 그리고 미세하게 웃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약속의 봉인처럼 집들을 울렸다. 그 밤 아무도 미래의 균열을 보지 못했다. 호텔 연회장은 백장미와 금빛 리본으로 가득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두 집안의 결연을 축복하자
민지는 조명 아래로 걸어나가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은 제 친엄마처럼 모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진심처럼 보였다. 하객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정수는 앞자리에서 연신 눈가를 훔쳤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옆자리에 앉은 이웃들은 복 받으셨어요 라며 어깨를 토닥였다. 도현은 민지의 손을 잡고 고마워 함께하자고 속삭였다.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사진사들은 신부의 눈물 방울을 포착하느라 분주했다. 연회가 무르익자 민지의 부모가 무대에 올라와 인사를 했다. 우리 딸이 부족하지만 효심 하나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말이 끝나자 신랑 측 테이블에서 환호가 터졌다. 그러나 민지는 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샘했다. 오늘만 지나면 내 계획은 절반 성공.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 축가가 울릴 때 정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를 껴안았다. 얘야, 우리 곧 함께 살게 되겠구나. 민지는 순간적으로 굳었으나 팔을 천천히 올려 품을 맞췄다. 주변에서 훈훈하다는 말이 돌았다. 민지는 포옹 속에서 정순의 체온과 약간의 양냄새를 느꼈다. 마음속에서 미세한 부담의 창이 하나 더 열렸다. 케이크 커팅 후 하객들이 돌아가며 덕담을 얹었다. 장모님 모시는 건 하늘이 점지한 복이야. 같이 살면 정들고 더 좋아. 말마다 민지의 어깨에 알 수 없는 무게가 쌓였다. 그녀는 무대 뒤로 잠시 빠져나와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얹었다. 거울 속 민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작은 경고등이 깜빡였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친구의 메시지였다. 야, 너 진짜 같이 살 거야? 요즘 그런 사람 없다던데. 민지는 간단히 답했다. 이미 말했어. 돌아가기 힘들겠지.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녀는 그 떨림을 립스틱으로 덮었다. 홀로 복도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호텔 앞 분수대가 반짝였다. 물줄기가 올라갔다 내려오듯 약속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민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사회자가 2차 포토타임을 알렸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올리고 정순 옆에 바싹 붙어섰다. 플래시가 마지막으로 번쩍일 때 민지는 아주 짧게, 정말 짧게 다짐을 수정했다. 모신다. 다만 시기는 조건은 방식은 내가 정한다. 그 생각은 한 송이 장미의 가시처럼 미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누구도 그 미세한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약혼식은 환호 속에 끝났고 장미꽃잎이 바닥에서 조용히 짓눌려갔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도현의 직장 동료들이 다가와 건배를 청했다. 형 장가가더니 얼굴 폈네. 농담과 웃음 사이로 한 동료가 슬쩍 물었다. 근데 진짜 세 분이 같이 살아요? 도현은 망설임 없이 그래, 약속했어라고 답했다. 민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하이힐 굽이 살짝 흔들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틈 정수는 민지의 팔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집 작지만 햇빛이 참 좋아. 아침마다 마당에 붙여놓은 고추가 빨갛게 익는 걸 보면 힘이 난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올리고 정말 기대돼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예쁘게 포장된 초대장 같았지만 봉투 안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조건문이 한 줄 적혀 있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민지는 드레스를 벗어 의자에 걸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발목을 주무르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효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러나 그녀는 안다. 오늘의 눈물과 말들이 차곡차곡 증거처럼 쌓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화장대를 정리하고 내일의 표정을 선택하듯 스킨을 손바닥에 덜어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퍼졌다. 약혼식장의 환호가 아직 귓가에서 울렸다. 민지는 멀어진 음악을 끊어내듯 조용히 창을 닫았다. 그리고 달력을 꺼내 결혼 날짜를 크게 동그라미 쳤다 잠설쳤다. 결혼 날짜가 손가락 한 손에 꼽힐 만큼 가까워지자 민지의 휴대폰은 알림으로 가득 찼다. 예식장 최종 확인, 신혼집 계약 일정, 혼수 배달 시간. 체크박스는 하나씩 지워졌지만 마음속의 질문표는 더 굵어졌다. 정말 같이 살아야 하나?
그녀는 친구들과 카페 구석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노모 모시는 건 자신이 없어. 친구 지아는 커피를 내려놓고 단호히 답했다. 지금 말 바꾸면 파혼각이야. 수연은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래도 사람 일은 살아봐야 아는 거지. 분가부터 시작하는 건 어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어지러웠다. 약속은 길게 메운 풍선 같아서 어느 순간 작은 바늘 하나에도 터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잘 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왔다. 엑스레이 사진 속 척추는 연필선처럼 얇게 휘어 있었다. 의사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쉬세요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약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정수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얘야, 내가 좀 누울게. 나아지면 김치 담가줄게. 민지는 잠시 말이 막혔다. 입안에서 모신다는 단어가 모래처럼 사각됐다. 도현은 야근을 마치고 들어와 어머니 등을 조심스레 주물렀다. 조금만 참으세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민지의 가슴을 더 불편하게 했다. 가족이란 울타리 안쪽의 온기와 바깥쪽의 냉기를 동시에 느끼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재정렬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안쪽 사람이 아니다. 이틀 뒤 신혼집 가전이 배달되었다. 기사들이 냉장고를 들여놓고 나가자 민지는 빈집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빛나는 새 제품들 사이로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허전했다. 여기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그림을 떠올리려 해도 마음속 화면은 자꾸만 어긋났다. 정순의 새벽 기침 소리, 양 냄새, 화장실 불 켜지는 횟수, 빨래가 건조대에 가득 걸리는 풍경. 머릿속에 리얼한 생활음이 재생되자 그녀의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밤 민지는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 상단에 적었다. 선의와 현실의 간극. 그리고 아래에 조그맣게 덧붙였다. 내 삶을 지키는 방법.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밖에서는 고양이가 울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경고처럼 들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자 도현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내일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자. 민지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대신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문지르다 지웠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결심을 했다. 지금은 침묵. 그리고 타이밍. 다음 날 세 사람은 근처 칼국수집에서 만났다. 김이 몽글몽글 올라오고 다진 마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정수는 국물은 뜨거울 때 마셔야 속이 편해라며 그릇을 민지 쪽으로 밀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무거웠다. 도현이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다. 다음 달엔 어머니 병원 스케줄도 맞춰야 해. 그 말에 민지는 순간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귓가에서 묵직한 쇳소리가 울렸다. 책임, 시간, 반복. 밥을 먹고 나오는 길, 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순이 작은 우산을 펴며 말했다. 얘야, 같이 들어가자. 민지는 부드럽게 웃고서 대답했다. 어머님, 오늘은 짐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내일 뵐게요. 그 말은 예의와 거리를 동시에 품은 문장이었다. 정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래, 내일 보자라고 답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젖은 코트를 의자에 걸고 양말을 벗었다. 발바닥에서 축축한 기운이 올라왔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웃었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 웃음이 커다란 부담처럼 번졌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껐다. 방 안은 곧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민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약속한 건 진심이었나 아니면 전략이었나?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두 갈래 길이 그려졌다. 하나는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부부만의 집을 꾸리는 길. 두 길 모두에 돌부리가 있었지만 후자가 더 평평해 보였다. 그날 밤늦게 민지는 메모장에 새로운 목록을 만들었다. 1분가 제한의 적절한 시기. 이 도연을 설득하는 언어. 삼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
그러나 세 번째 항목을 적는 순간 글씨가 흔들렸다.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비가 그쳤다. 창문을 조금 열자 젖은 흙 냄새가 들어왔다. 민지는 깊게 들이마시고 느리게 내쉬었다. 그런 다음 휴대폰을 들어 불 꺼진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손가락 끝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며 그녀는 짧은 문장을 써내려갔다. 우리 결혼 후에는 일단 따로 살면 안 될까? 그리고 보냈다. 화면 위에 파란 체크가 떴다. 그녀의 밤은 그 체크 표시만큼 차갑고 선명해졌다. 밤이 더 깊다. 정수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이삿짐 목록을 만들었다. 내 옷장은 반만 챙기면 되지. 오래된 그릇은 처분하고 김치통은 가져가야지. 그녀의 손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들뜬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도현은 회사에서 돌아와 목록을 읽고 미소 지었다. 같이 살면 아침에 된장찌개 냄새가 나겠지. 그때 민지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님 죄송한데 당분간은 따로 사는 게 어떨까요? 정수는 펜을 멈췄다. 고요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그게 무슨 말이니? 민지는 침을 삼켰다. 제가 적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가까이 모시되 일단은 왕래로.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민지야, 우리는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민지는 눈을 피했다. 말은 그랬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꾹 눌러 담아온 기쁨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도현은 민지와 다시 마주 앉았다. 왜 말을 바꿔? 민지는 손을 꼬이며 답했다. 솔직히 무서워. 결혼도 처음인데 시어머니와의 생활도 처음이잖아.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처음이라서 같이 사는 거야. 가족이 되자는 약속이었어. 정수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흐르는 두 사람의 호흡이 상자 속 작은 새처럼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베란다로 나가 빨래 집게를 정리했다. 바람이 세탁물을 흔들었다. 내가 짐이 되는 건가? 가슴이 서늘해졌다. 주말 세 사람은 중재를 위해 도현의 고모 집에 모였다. 고모는 덤덤히 말했다. 요즘은 분가도 흔해. 다만 약속을 그렇게 공언했으면 시기를 상의했어야지. 민지는 변명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말이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 접시가 어색한 침묵을 받아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원망하지 않을 테니 너희 편한 대로 해라. 그 말은 포기처럼 들렸지만 실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도현은 핸들을 꽉 잡았다. 민지는 창밖만 바라봤다. 그날 밤 민지는 울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누군가를 향한 사과가 아니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주문에 가까웠다. 나는 나의 삶을 지키려 한다. 눈물은 베개를 적셨고 다음 문장을 속삭였다. 그리고 그게 잘못은 아니야. 며칠 후 양가 상견례 후속 모임이 잡혔다. 민지 부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다.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요. 결혼 초에는 둘이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꼬리가 떨렸다. 그럼 그동안의 말은요? 하객들 앞에서 효부가 되겠다고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민지 어머니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요라고 답했다. 도현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변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책임은 남아. 어머니는 기대를 가졌고 나는 그 기대를 믿었어. 테이블 아래에서 민지의 손이 움켜쥐어졌다. 그녀는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나도 사람이고 두려워. 모임이 끝나고 복도에서 정수는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얘야, 나는 내가 미울 틈이 없었단다. 내 말 한마디로 얼마나 버텨왔는지 아니? 민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용서가 아니라 또 다른 회피였음을 그녀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긴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다. 내가 두렵다면 내가 옆에서 돕겠다. 하지만 거짓 약속은 못 견디겠다.
민지는 답을 쓰지 못했다. 대신 화면을 어둡게 하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결국 도연은 마지막 제안을 했다. 1년만 같이 살아보자. 힘들면 그때 분가하자.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다. 가족, 일, 자유, 미래.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미안해. 그건 못하겠어. 그 말은 방 안에 숨을 멎게 했다. 세 사람 사이 공기는 얇아졌고 밤은 더 차갑게 길어졌다. 창밖 바람만 울었다. 길게. 더. 결혼식 일주일 전 도연은 결심을 굳혔다. 민지야, 오늘은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머니와 함께 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민지는 벽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난 못해. 그 말은 종이장처럼 가벼웠지만 칼날처럼 예리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예식장과 신혼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잠정 보류를 요청했다. 직원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새어나왔다. 신랑님,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은 짧게 답했다. 가족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땀과 슬픔이 동시에 고였다. 민지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너무 벅차. 그러나 메시지 창에는 서로 다른 답이 도착했다. 지금이라도 솔직해져서 다행. 파혼나면 너만 손해야. 결혼은 둘이 사는 거야. 민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눈을 감았다. 고요가 귓속에서 울렸다. 정수는 방 안에서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얀 봉투에 모아둔 용돈을 꺼내다 말고 멈췄다. 이 돈이 무슨 위로가 되겠니? 그녀는 봉투를 다시 밀어넣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노을은 붉게 번졌고 그 붉음이 마음속 상처 자리에 겹겹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양가가 모여 급히 상의했다. 민지 쪽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시어머님 근처로 집을 구해드리죠. 대신 우리 부부는 분가로 시작해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야. 민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현실을 말했다. 계약금과 위약금이 만만치 않다. 돈의 무게가 말 사이를 무겁게 떨구었다. 도현은 마침내 선언했다. 결혼은 보류가 아니라 재고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울먹였다. 나도 노력했어.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쯤에서 난 빠질게. 나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등은 조금 더 굽었다. 밤 도연은 혼자 운전을 하며 강변도로를 달렸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렀다. 사랑은 약속으로 시작해 신뢰로 자란다는 가사의 한 줄이 심장을 쳤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마를 손으로 가렸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그녀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질문은 서로를 비껴가며 공중에 떠 있었다. 그 시각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에서 여러 개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어떤 문은 가벼운 철제, 어떤 문은 두꺼운 나무.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잘못이 아니야. 선택일 뿐이야. 그러나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약속을 이용한 건 아닐까? 침묵은 길었고 새벽은 지독히 더디게 왔다. 그날 저녁 도연은 반지를 꺼내 들었다. 이건 아직 내 거야. 하지만 우리 약속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반지도 의미가 없어. 민지는 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 대신 눈물이 떨어져 반지 상자 벨벳을 적셨다. 또 하나의 밤이 지나고 민지는 결심을 적었다. 우선 결혼은 하되 동거는 나중에. 그러나 그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도현의 어제 말이 떠올랐다. 문제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야. 그녀는 결국 메시지를 지우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지막 회동이 열렸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 세 사람은 따뜻한 물만 앞에 두고 앉았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랑이 우리에게 남겨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나는 어머니와의 삶을 숨기지도 미화하지도 않았어. 내가 처음 한 약속은 우리 셋의 용기였고 지금의 번복은 우리의 균열이야.
민지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너희 젊은 삶을 응원한다. 하지만 늙은 사람의 하루도 삶이다. 그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만약 오늘 여기서 결정을 못 내리면 나는 결혼식장에 가지 않겠다. 저녁 무렵 하늘에 회색 구름이 내려앉았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내일 아침 최종 결정을 하자.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 사이의 공기는 이미 멀어져 있었다. 결정의 아침 민지의 부모가 먼저 움직였다. 그들은 정순의 집을 찾아와 현관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다. 우리 딸이 아직 어립니다. 혼인만 치르고 동거는 천천히. 정수는 의자를 권하며 물컵을 내주었다. 말은 쉬워도 산다는 건 다르지요. 그녀는 눈을 들어 곧고 담담하게 물었다. 약속은 어디에 두었나요? 민지 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다. 적지만 보태겠습니다. 새집 전세자금에 도움을 드리고 어르신께 필요한 건 우리가 책임질게요. 돈의 빛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처럼 번들거렸다. 정순의 손이 떨렸다. 돈이 문제라면야. 그러나 문장 끝은 힘없이 끊겼다. 돈이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 시각 민지는 도현을 만나기 위해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늦지 않았다. 부모님이 어머니께 갔대.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릎까지 꿇으셨대. 커피 향은 진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고모였다. 정순이 아직 표정이 단단하다. 봉투를 받지 않았다. 도현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엄마는 돈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똑바로 보았다. 우리의 말이 엄마를 다쳤어. 민지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싼 채 자신도 모르게 거래의 언어를 떠올렸다. 조건, 시기, 보전, 위약. 한 장의 계약서가 머릿속에서 펼쳐졌다. 그 계약서엔 사인할 곳이 많았고 어디에도 진심이라는 칸은 없었다. 오후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다. 민지의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오늘 결정합시다. 도현은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단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배척당해도 괜찮다. 대신 거짓말은 싫다. 민지는 마침내 자신의 패를 꺼냈다. 혼인은 예정대로 하자. 대신 동거는 미루자. 생활비는 내가 투명하게 감당하겠다. 어머님 병원 모시는 일정은 내가 맡겠다. 다만 한 집살이는 당분간 어렵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다. 사실상 사랑의 일부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정적이 길어졌다. 테이블 위 물잔에서 미세한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도현이 입을 열었다. 그건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관리야. 민지는 맞받았다. 사랑도 관리가 필요해. 두 사람의 말이 부딪히자 공기가 따갑게 떨렸다. 정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다. 내가 원한 건 약속의 모양이 아니고 마음의 방향이었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좋다. 내가 한 발 물러설게. 다만 너희가 정직했으면 한다. 민지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다. 종이에 펜이 닿자 이상하게 방안이 조용해졌다. 도현이 조항을 읽었다. 제1조 혼인 후 3달간 부부는 분거한다. 제2조 해당 기간 중 어머니의 병원 스케줄은 며느리가 책임진다. 제3조 동거 여부는 3달 후 당사자 합의로 결정한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조항을 읽던 도현의 손이 멈췄다. 제4조 서로의 가족을 모욕하지 않는다. 그는 눈을 들어 민지를 바라봤다. 우리가 여길 어떻게 오게 됐는지 잊지 말자. 민지는 시선을 피했다. 그래, 잊지 않겠다. 합의서의 서명이 끝나자 모두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방을 나서며 정순이 홀로 멈춰섰다. 그녀는 합의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글자는 남지만 마음은 흐른다. 저녁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합의서 사본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스쳤다.
그녀는 서랍을 닫지 못하고 한참 앉아 있었다. 우리는 사랑을 할까, 사랑을 관리할까? 질문은 답을 갖지 못한 채 방 안을 맴돌았다. 그 시각 도연은 어머니의 방 앞에서 멈춰섰다. 문을 열자 정순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엄마 힘들었지? 정순은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괜찮다. 다만 내가 너희 사이에서 핑계가 되는 건 싫다. 그 말은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눌렀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잠시 고요.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민지는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붓을 떼자 그녀의 얼굴은 완벽했다. 그러나 심장 박동은 불규칙했다. 오늘은 지나가겠지. 사진 찍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정순이 들어왔다. 한복의 옅은 색이 햇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다. 예쁘구나. 정순은 조용히 말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오늘만큼은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은 평온했고 동시에 보호막 같았다. 식이 시작되자 연회장은 환호로 출렁였다. 사회자의 경쾌한 멘트, 축주의 박수, 축가의 첫 소절. 도연은 입장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늘 끝내겠다. 거짓과 진실을 분리하겠다. 주례사가 사랑의 인내와 신뢰를 말할 때 도연은 마이크를 들었다. 잠깐만요.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신부를 바라봤다. 민지야,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한다고 믿었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흔들렸다. 나는 오늘 이 결혼을 취소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칼처럼 예리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민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지금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휴대폰이 번쩍였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탄식을 삼켰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괜찮다. 아들 말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도현은 이어서 말했다. 사랑은 관리가 아니라 삶이다. 우리는 계약서를 썼지만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 민지의 눈가가 젖었다. 난 노력했어.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약속의 방향이 우리를 같은 집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더 아프게 할 거야.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완벽하던 드레스가 바닥을 스치며 구겨졌다. 그녀는 울먹였다. 부탁이야. 지금만은. 그러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플래시는 마지막으로 번쩍였고 음악은 멈췄다. 그리고 침묵. 버질로드 옆 꽃 장식이 흔들렸다. 꽃잎 몇 장이 날아와 민지의 손등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케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소나기에서 꽃이 으스러졌다. 잡고 싶은 것은 부서진다. 생각이 지나갔다. 도연은 민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미안하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그는 반지를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의 얼굴엔 지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수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무대 아래로 내려와 민지 앞에 섰다. 얘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수는 덧붙였다. 다만 사람의 말은 곡괭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깰 수 있단다. 그 말은 부드럽게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다. 스태프들이 급히 동선을 바꾸었다. 사회자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일부 하객은 자리를 떴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전했다. 화면 속 글자들이 빠르게 이동했다. 결혼식 취소. 신랑의 폭탄 선언. 노모 동거 문제. 민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드레스 자락이 무겁게 끌렸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말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다. 저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그녀 자신에게도 낯선 자백으로 들렸다.
마지막으로 도연은 마이크 없이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엄마, 우리 가자. 정수는 민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눈빛엔 섭섭함과 연민과 작별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눈을 감았다. 출구로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길게 늘어졌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다. 웨딩홀 로비의 음악이 멀어졌다. 민지는 홀로 남아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끝났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끝이었다. 결혼식장은 빠르게 원상 복구되었다. 음악이 다시 흐르고 다른 예식 손님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민지에게 그 공간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탈의실에서 드레스를 벗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레이스와 비즈가 손가락에 걸렸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선 사람 같았다. 잠시 후 민지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가자. 딸의 어깨에 올린 손이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체면과 분노와 연민이 뒤엉켜 눈빛이 산만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오후의 밝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맑았지만 펜은 무거웠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합의서 사본을 꺼내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3달. 그 숫자는 이제 의미를 잃었다. 종이 위 글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방향은 사라졌다. 도현과 정수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뒷좌석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택시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도현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괜찮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오늘을 넘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러나 그 대답의 중앙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 첫 장을 펼치고 제목을 적었다. 약속의 단어들. 아래에 하나씩 적어 나갔다. 책임, 신뢰, 가족, 두려움, 자유, 관리. 마지막 칸에 펜이 멈췄다. 사랑. 그녀는 그 단어 아래에 선을 그었다. 나는 무엇을 사랑했나? 잠깐 침묵이 흔들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현이었다. 아주 짧은 메시지. 미안하다. 민지는 긴 답을 쓰려다가 지웠다. 대신 3글자만 남겼다. 나도 미안. 그 말 뒤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서로의 미안이 다리를 놓아주기엔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주가 흘렀다. 예식 취소에 따른 정산서가 도착했고 반지는 다시 케이스 속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주말마다 병원에 다녀왔고 혼자서도 천천히 걸었다. 도현은 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퇴근 후 그는 어머니와 식탁을 마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있었지만 그 침묵엔 꾸준함이 있었다. 어느 저녁 민지는 우연히 시장에서 정순을 마주쳤다. 서로의 눈이 잠깐 머물렀다. 민지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건강하시죠? 정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응, 너도. 그 짧은 인사는 두 사람이 건넬 수 있는 최선이었다. 민지는 발걸음을 옮기며 속삭였다. 나는 오늘도 내 삶을 배운다. 그리고 노을이 젖은 길 위로 길게 흘렀다. 시간이 더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민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창문은 작았지만 햇빛이 정직했다. 그녀는 일을 늘리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갔다. 경로식당에서 국을 푸다가 문득 정순의 손등을 떠올렸다. 얇고 따뜻했던 그 온기. 민지는 국자를 멈추고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다.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화분을 가꾸기 시작했다. 마당의 고추는 여전히 햇빛을 받아 빨갛게 익었다. 물을 주며 정순이 말했다. 사람 마음도 햇빛이 필요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다. 마지막 장면. 민지는 새벽에 시장 골목을 걸었다. 상인들이 셔터를 올리고 빵집에서 따뜻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다시 쓰는 약속.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쉽게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저장을 누르고 폰을 넣었다. 해가 훤히 떠올랐다. 각자의 길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떠올리되 매달리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새로운 문장을 배웠다.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또 하나. 진심을 지키지 못할 때는 멈출 용기도 필요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물러났지만 각자 자리에서 성실히 버텼다. 하루가 저녁으로 다시 아침으로 이어졌다.